지상전의 왕자인 전차마저 손쉽게 격파하는 아파치는 모든 육상병기에 사신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파치를 도입하면서 아시아 최강의 공격 헬기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2차 도입으로 36대를 도입할 것이며 2030년까지 100대의 아파치를 보유하겠다고 천명했는데 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육군에선 K2 흑표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입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한국이 아직 입도 뻥긋 안 했음에도 보잉에서 아파치의 국내 라인센스 생산을 먼저 제안했는데 무려 아파치의 핵심인 롱보우 레이더의 기술 이전은 물론 부품까지 국내에서 제작한다는 조건입니다. 보잉 입장에선 미국이 신형 공격 헬기 사업에서 아파치를 과감하게 탈락시켜 파산을 걱정하던 마당에 갑자기 한국에서 6개국의 도입 물량과 비슷한 100대를 도입하겠다고 하니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 아파치의 기술 이전으로 10년 안에 LAH를 넘어서는 국산 공격 헬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잉은 사업 실패로 인한 그동안의 손해를 단번에 메꿀 수 있으니 어느 한쪽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황구시보는 소국이 대국의 칼을 겨누면 되겠냐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나마 사이가 좋았던 2013년에도 중국은 한국의 아파치를 도입하자 전쟁에 미쳤다며 거칠게 비난했는데 역설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대만처럼 침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파치가 휴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 육군이 한국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도 육군의 핵심인 공격 헬기 전력에서 열세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중국은 자국의 제20이 한국 육군한테서 아시아 최강이란 타이틀을 가져올 것이라며 큰소리쳤지만 신뢰성이 생명인 공격 헬기임에도 6년간 12차례 이상 추락하며 신경쓸 가치도 없는 헛소리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서열 24위였던 탈북자인 황정엽은 북한군의 2차 남침 계획을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말을 증명하듯 최근 열병식에서의 북한군은 키가 작은 것을 빼면 중국군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중국은 북한에게 경제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젊은 사람은 모두 징병해 70만 대군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60년 전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수십만 명의 병력을 동원한 인해 전술로 한국을 침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사시 전쟁 준비를 마친 북한군은 30만 명의 적위대를 선발로 투입해 한국군의 방어선에 빈틈을 만들고 이후 4,000대의 전차가 주축이 되는 기계화 군단으로 휴전선을 돌파하며 빠르게 남쪽으로 진격하는데요. 북한의 기계화 군단은 산악지대인 강원도는 내버려 두고 평지인 경기도 북부의 파주와 의정부를 확보하며 한국군이 반격에 나서기 전에 서울을 점령하고 중국과 함께 미국에 협상한다는 것이 제파식 전술입니다. 그러나 한국 육군이 휴전선에 36대의 아파치를 배치하면서 북한군은 존재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아파치에 탑재된 M230 체인건은 한 발 한 발이 수류탄급이며 분당 600발의 포탄을 비처럼 퍼붓기 때문에 무작정 휴전선으로 돌격하던 북한군들은 하늘에서 빗발치는 수류탄 비와 함께 곱게 죽지 못할 텐데요. 아파치를 지금의 전세적인 전차킬러로 만들어준 헬파이어는 3.5세대 전차조차 일격에 격파할 수 있는데 1960년대에 개발한 T-62가 주력인 북한의 기계화 군단은 당연히 코웃음 치며 학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괴물같은 성능과 위상에 만족한 한국이 10년 안에 100대의 아파치를 보유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한국과 북한이 피터지게 싸우는 틈을 타 한반도를 날로 먹으려던 중국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중국군의 북부 전군은 국경 근처에 주둔하면서 언제든 한반도로 밀고 들어가 북한을 점령할 수 있으며 북한도 휴전선의 전력을 빼돌리면서까지 12군단을 창설해 국경에 배치하면서 중국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70년 동안 같이 훈련을 진행한 주한미군은 방어전에 한해서는 단연 한국군이 세계 최고라고 인정했으며 중국도 상륙작전은 자살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북쪽에서 꾸역꾸역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시 중국 육군은 한반도 코앞에 있는 만주에 6,000대의 전차를 직결시키고 기계화 군단을 편성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밀어버리고 제7함대가 오기 전에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극기 마크가 새겨진 전차킬러인 아파치 100대가 한국을 지키는 한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방어력에선 따라올 적 없는 미국의 M1A2조차 가장 튼튼한 전면이 헬파이어에 깔끔하게 관통되었는데 러시아 전차보다도 방어력이 약한 중국의 구구식은 제발 헬파이어가 빗나가길 빌어야 할 텐데요. 이론상 100대의 아파치가 한번 추격하면 중국 기계화 군단의 26%인 1600대의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데 현대전에선 부대의 10% 이상이 전사하면 전멸이기 때문에 중국은 싸우기도 전에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설령 중국군이 아파치의 포화를 버티며 간신히 진격해도 그들의 진짜 상대인 제7기동 군단과 마주친다면 이미 전의를 상실한 중국군
한국군은 조국을 침략한 것에 극대노한 제7기동 군단에게 무자비하게 학살당할 텐데요. 예정대로 2030년까지 한국 육군의 100대의 아파치가 전력화되면 중국은 한반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국과의 동아시아 패권 다툼에서 자신들이 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국은 중국과도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미국에게 1급 동맹국으로 대우받고 있으며, 이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파치를 100대씩이나 보유하면서 진정한 자주 국방에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